자, 에너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거리 R에 대해서 에너지 E0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여기 E0가 아니고 0, E0. 그 다음에 자, E0는 요거의 크기예요. E0가. 그 다음에 요걸 R2라고 했을 때 우리 예전에 이온결합에서 배웠던 그래프 형태지? 네. 네, 요 R2는 공유 결합 거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자, R2하고 R하고 같을 때는 역시 인력과 반발력이 같은 경우고 R2가 R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요 안쪽이죠. 네. 이때는 인력보다 반발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란 얘기야. 그 네. 다음 R2보다 R이 크면은 바깥쪽이지. 그래서 네. 이때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크게 작용한다. 같은 말이에요. 예전에 배웠듯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로는 뭐냐면 공유 결합 에너지야. 자, 공유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이제로가 클수록 공유 결합력이 커요. 근데 이제로가 크다고 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냐? 그건 아니야. 여기서는 이제로는 녹는 점 끓는 점과 관계가 없어요. 자, 관계가 없고 이제로가 클수록 다중결합일 확률이 높아요. 2중, 3중 결합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공유결합과 에너지의 그래프. 자, 그 밑에 얘가 하나 있는데 자, N2O2 F2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자, 원자 반지름은 윤호야, 원자 반지름 우리 NOF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졌지? 네.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클수록 양성자수 증가로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겨서 작아진다 그랬어. 근데 자, 요거에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돼요. 근데 끓는 점은 N2보다 O2가 높고 F2가 높아. 그리고 그래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런데 첫 번째 게 N과 N의 삼중결합이에요. 자, 원자로 반지름은 제일 큰데도 결합 길이는 제일 짧지. 네.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까지의 거리가 결합거리니까. 얘는 이중결합이야. O와 O의 이중결합. 그리고 F와 F의 단일결합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삼중결합일 때 에너지가 크고 결합 거리는 더 짧아지는구나를 알 수 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자, F2, CL2, BR2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얘네는 같은 족에 있거든. 17족. 원자 반지름은 자, F보다 CL이 크고 BR이 커요. 근데 끓는 점은 F2보다 CL2가 크고 BR2가 커. 자, 그러면 얘네 그래프는 어떠냐면
자, 요게 F2, 요게 Cl2, 요게 Br2예요. 이게 F하고 F의 단일 결합. 요거는 Cl과 Cl의 단일 결합. Br과 Br의 단일 결합. 결합 거리를 봐봐. 원자 반지름 순서대로지. 네. F가 제일 작으니까 결합 길이도 제일 작아. 그런데 여기서 결합 에너지는 Cl과 Cl이 제일 크죠, 오히려. 네. 그런 그래프가 나타난단 말이야. 이 그래프를 가지고 녹는 점, 끓는 점은 판단할 수가 없어.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자, 요 두 개 그래프 그렸니? 그릴게요. 요 세 개 그래프 다 그려야 되는데. 네. 됐습니까? 네. 지워도 돼? 네. 자,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 한번 배워볼까요? 자,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은 그 밑에 써 있는 대로야. 두 가지 물질이 있어요. 원자결정이라는 게 있고, 자, 이 원자결정은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등등등 이런 것들이 원자결정인데, 모든 원자 간에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 구조로 나타나요.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그리고 녹는 점이 매우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원자결정, 공유결정 특징이 뭐냐면 고체나, 자, 요거는 색을 달리 해볼까요? 고체나 용융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공유결합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분자 결정이 있어요. 공유결합 물질 중에는 분자 결정은 드라이 아이스, 얼음, 나프탈렌, 아이오딘 이런 등등등이 분자 결정인데, 자, 이 분자 결정은 분자를 이룰 때만 공유결합이야. 자, 분자를 이룰 때는 공유결합으로 되고, 그 분자들의 약한 인력으로 만들어진 결정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녹는 점이 낮다. 그래서 승화성이 있기도 해요. 위에 써준 물질은 모두 승화성 물질이야. 승화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 분자 결정은 역시 깨지는 것도 쉽게 깨져요. 그런데 또 하나가 이거야. 고체나 용융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은 분자 결정이든 원자 결정이든 고체나 용융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어. 자, 그래서 공유결합이 끝난 거야. 우리 지난 시간부터 배운 거. 자, 이제 화학결합 중에 마지막이 금속결합이에요. 자, 금속결합은 모든 금속류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인데 얘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루어진 결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자유전자라는 것 때문에 정기적 특성이 굉장히 잘 나타나. 고유의 금속 고유의 광택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전기 열을 잘 통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자 이런 특징이 있어. 자, 망치로 두들기면은 얇게 펴져. 그거를 전성. 그리고 철사처럼 얇은 실처럼 뽑을 수 있어. 연성이 크다. 그래서 전성은 퍼짐성 또는 펴짐성이라고도 하고 연성은 뽑힘성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금속결합이야. 그 다음에 이 금속결합은 있지. 고체나 용융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는 게 바로 금속결합이야. 자, 224쪽에 금속결합 나왔죠? 네. 자, 거기에 모형을 한번 여태껏 배운 모형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무슨 모형이야 이게? 이건 이온결합의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플러스 해놓고 이렇게 삥 도는 뭔가 있어. 이렇게. 이건 무슨 결합을 의미하느냐면 금속 양이온하고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 그래서 이게 금속 결합의 모형이야. 그 다음 이렇게 그리거나 또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넓적하게 그려서 이렇게 그리는 거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의미해. 자, 여기서 무극성 공유라는 말이 나왔네. 그 다음에 왼쪽은 조그맣게 오른쪽은 이렇게 크게 그려가지고 자, 요거는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면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요. 자, 요 모형도 거기다 그려두면 되겠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나? 아직이요. 아직이야? 그러면은 자, 요거 왼쪽만 지우지 뭐. 자, 그래 놓고 이제 전기 전도성을 조사해 봤어요. 자, 전기 전도성에서 O는 있다. X는 없단데 자, 우리가 결합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고체, 용융, 수용액이라고 했을 때 이온결합, 공유결합, 여기는 원자성, 여기는 분자성, 여기는 금속결합.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면 있지.
고체에서는 전류가 안 흘러, 전기가. 근데 용융이나 수용액에서 흐르면은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은 원자성 안 흐르고 수용액 만들 수 없고, 분자성 안 흐르고 이거는 몰라.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고. 금속 결합은 고체도 흐르고 용융도 흐르고 수용액은 만들 수 없고. 자, 이거 어때? 이 표만 딱 가지고도 고체와 용융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을 보면 우리가 이 물질이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구나, 이런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여기는 온도, 여기는 전기 전도성. 그랬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 이거는 금속 결합. 처음부터 끝까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공유 결합. 그런데 없다가 어느 순간 툭 하고 나타나. 이거는 이온 결합이에요. 용융 상태가 되는 경우에 이온 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거기 빈자리에 여기까지 써놓으면 되겠다. 네. 자, 이제 결합의 극성과 물질의 극성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거 지워도 되죠? 네. 그래. 자, 225페이지. 결합의 극성과 물질의 극성. 자, 맨 먼저 결합의 극성 먼저 살필 거야. 자, 결합의 극성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와 원자 간의 관계예요. 원자와 원자 간의 관계를 따질 때가 결합의 극성을 따지는 거고, 자, 물질에 끓는 점과 관계없어. 그리고 자, 또 얘네들은 물질의 극성과도 관계없어요. 극성 물질이냐 무극성 물질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에도 관계가 없는데, 자, 첫 번째 전기 음성도 먼저 살펴보자. 전기 음성도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F를 4.0으로 정한 상대값이라고 알아두면 돼. 근데 요거 있지? 몇 개 외워두면 굉장히 편해. 선생님처럼. 봐봐, 어떻게 외웠냐면 폰 클렌징 바르면서 CSI를 HDTV로 봐라. 자, 이게 4.0, 3.5, 3.0, 2.8, 2.5, 2.1이에요. 자, 어떻게 외우냐면 폰 클렌징 바르면서 CSI 미드 있죠? 과학수사대. CSI를 HDTV로 본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는 외울 수 있어. 자, 그러면 잘 봐. 예를 들어 줄 거야. H2를 그렸더니 H와 H 사이에 이렇게 공유를 하지요. 네. 근데 얘도 2.1이고 얘도 2.1이야. 가운데 전자쌍이 치우침이 있어 없어? 없어요. 치우침이 없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극성 결합이라고 불러. 근데 HCl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H하고 Cl하고 있는데, 자, 원래는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렇게 너 가질 때 나 가질 때 이렇게씩 가져야지. 네.
근데 얘는 2.1이고 얘가 3.0이야. 그러면 누가 끌어당기는 게 더 강해? C. CL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끌려가 버려. 자, 그럼 봐봐. 수소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은 셈이지. 네. 잃어서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를 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자쌍에 치우침이 있죠? 네. 이거를 우리는 극성결합이라고 부른다고. 이게 극성결합이야.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무극성 공유결합. 무극성 공유결합은 전기 음성도 차가 0이어야 돼. 그러면 전기 음성도 차가 0이려면 일반적으로 어떤 원자끼리 결합하겠니? 일반적으로 음. 같은이지 같은. 네. 그래야 비금속.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네.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야.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H2, O2, N2, F2, Cl2, Br2, I2 이런 거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극성 공유결합은 뭐냐? 자, 전기음성도 차가 0보다 크고 1.7보다 작으면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떠냐면, 자, 일반적으로 다른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야.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뭐 HCl, H2O, CF3, CF4, CH4, 그 다음에 CO2, NH3. 자, 서로 다른 원자 간의 결합이면 되겠지? 네. 굉장히 많아요. 이걸 극성 공유라고 불러. 그런데 네 번째. 자, 이온 결합은 전기음성도 차가 1.7보다 크면 돼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 예외는 HF. 전기 음성도 차가 F는 4.0, H는 2.1, 1.9죠. 네. 근데 얘는 자 극성 공유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라고 안 불러. 왜 그러냐면 얘는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은 뭐냐? 금속과 비금속 원소 간의 결합이라 그랬죠? 네. 이게 이온 결합이에요. 그래서 MaCl, Fe2O3, CaCl2, Al2O3 이런 것들이 전부 이온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결합의 공유성과 이온성이 뭔지 한번 보자. 자, 화합물에서 100% 공유 결합만 또는 100% 이온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즉 무슨 얘기냐? 적든 많든 함께 갖는다는 뜻이야.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은. 거기에 표에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여기는 100% 이온성. 여기는 0% 이온성.
거꾸로 여기는 0% 공유성. 그리고 이게 100% 공유성이라고 하고 X축은 전기 음성 도차. 자, 그랬을 때 자,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50일 때가 요점이 1.7일 때야. 근데 자, HCL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ICL이라고 해보자. 자, ICL은 작지만 요만큼 전기음성 이온성을 가지고 있지. 네. 근데 공유결합성이 훨씬 더 크죠. 네. 그래서 얘는 공유결합이라고 부르고 HF는 이 정도에 있어. HF. 자, HF는 1.7보다 크잖아. 전기음성도는. 네. 근데 누가 더 많아? 공유결합이 50%를 넘어 있지. 네. 그래서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불러. NaCl은 이 정도의 존재예요. 그러면 NaCl은 공유결합이 0%가 아니라 요만큼 가지고 있지? 네. 그래서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적든 많든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야. 자, 이게 결합의 극성이었어요. 자, 한 장 넘겨보면 이제 물질의 극성 나오지? 네. 거기에서 쌍극자 모멘트가 뭔지 한번 보자. 자,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거, 쌍극자가 뭐냐라고 했는데, 자, 쌍극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분자에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가 일정 거리에 떨어져 있는 현상이에요. 이걸 쌍극자라 불러. 그러니까 어떤 분자에 한 점은 Q 플러스고 한 점은 Q 마이너스일 때,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걸 쌍극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걸 묘라고 나타내서 Q 곱하기 R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쌍극자 모멘트가 0일 때는 무극성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게 0이 아닐 때가 극성 결합이라고 불러요. 됐니? 네. 자, 이걸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부르더라. 이제 물질의 극성으로 들어가자. 자, 물질의 극성은 결합의 극성과 관계없다 그랬죠? 네. 그래. 그리고 얘는 끓는 점과 매우 밀접해요. 끓는 점과 매우 밀접해서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끓는 점이 높아요. 일반적으로야.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결합의 극성과 물질의 극성을 같이 따져보면 이렇게 돼요. 무극성 결합을 하면서 무극성 물질인 경우가 있는데, 자, 무극성 결합은 아까 배운 대로야. 같은 원자 간의 결합이야. 그치? 네. 자, 같은 원자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결합도 무극성, 무극성, 물질도 무극성. H2, O2, N2, F2, Cl2, Br2, I2는
물질 자체도 무극성이면서 결합도 무극성. 근데 두 번째 잘 봐. 극성 결합을 하면서 무극성 물질인 경우가 있어. 자, 얘네는 분자 모양이 대칭인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럼 분자 모양이 대칭이다라는 말은 플러스 전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 중심이 일치할 때는 극성이 사라진다라고 불러. 자, 그게 어떤 게 있냐면 CH4, CF4, CCl4. 자, 탄소에 결합한 4개가 모두 같을 때. 그 다음에 BF3, BCl3, 그 다음에 CO2 이런 것들이 다 무극성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2개만 그림으로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CCl4하고 BF3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CCl3, CCl4는 이렇게 돼. 잘 보자. 가운데 C가 있고 각각의 CL이 이렇게 꼭지점에 있어. 정사면체. 그러면 정기음성도가 큰 게 CL이 정기음성도가 커서 마이너스를 띠거든. 네. 그러면 탄소가 플러스를 띄어. 자, 윤호야 봐봐. 4점의 마이너스의 가운데는 어디야? 꼭지점 4점의 가운데? 네. C 아닙니까? C? 중심. 네. 그리고 C는 또 플러스의 중심이지. 네. 그러니까 그게 일치했잖아. 아, 그 다음 BF3는 이제 정삼각형에 자 B가 여기 있고 CL이 각 꼭지점에 있어. CL이 아니라 F. 자 F가 이렇게 각 꼭지점에 있어. 그러면 F는 마이너스. 정gem성도가 제일 크거든. 그러면 B는 플러스를 떼요. 마이너스의 가운데는 삼각형의 중심이죠? 네. 그렇게 마이너스의 중심과 플러스의 중심이 일치하면 무극성 물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극성 결합의 극성 물질. 분자 모양이 비대칭이다 라고 불러. 자, 이 말은 플러스 전하 중심과 마이너스 전하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분자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CH3Cl, CH2Cl2, CHCl3. 자, C에 결합한 4개 중에 하나만 달라져도 극성이 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NH3, 그 다음에 H2O 등등등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요 놈하고 요 2가지만 그림으로 그려볼 테니까 봐봐. 자, 여기에 HHCl 요렇게 그린 거하고 HHCl 요렇게 그린 거는 똑같은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봐. 여기에 중심에 C가 있고 자, 여기에 H, 여기에 H, 여기에 CL, 여기에 CL 요렇게 그린 거고 여기는 자, 여기에 H, 여기에 H, 여기에 CL, 여기에 CL 이렇게 그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H는 플러스를 띄고 CL이 마이너스를 띄고 그러고 플러스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가운데는 여기 있고 플러스의 가운데는 여기 있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의 가운데는 이 앞에 모서리에 있고 마이너스의 가운데는 저 모서리 뒤쪽에 있죠. 네. 일치하지 않지.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극성물질. 자, NH3는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에서 N이 여기 있고 이 자리가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이거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H, H, H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H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얘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의 가운데는 요 밑에 평면 삼각형에 있지. 네. 그리고 마이너스는 질소에 있죠. 네. 일치하지 않지. 네.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극성 물질이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227쪽 넘겨봐. 거기는 그림으로 그냥 설명할 거예요. 자,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의 차이가 있죠. 네.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에,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에 잘 녹는다. 그리고 또한 극성 물질은 전기장을 가하면 분자 배열이 규칙적이 되고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끌려온다. 쌍극자 모멘트의 힘이 클수록 물질의 극성의 세기가 강해지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물질이 무극성보다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네. 자, 첫 번째 그림 보세요. 물에다가 CuSO4를 넣었더니 물이 무색에서 푸른색이 됐어. 그러면 CuSO4는 물에 잘 녹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사염화탄소에 I2를 넣었어. 그랬더니 무색인 사염화탄소가 보라색이 됐대. 그러면 I2하고 사염화탄소는 잘 녹는 거지. 네. 근데 물하고 사염화탄소가 안 섞여. 그러면 봐봐, 안 섞이니까 물은 극성 물질이니까 사염화탄소는 무극성 물질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거기다가 아이오딘이나 황산구리를 넣고 흔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은 물은 여전히 푸른색, 사염화탄소는 보라색이 됩니다. 극성은 극성에 잘 녹고 무극성은 무극성에 잘 녹는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운데 그림 봐봐. 첫 번째 그림은 분자가 마구잡이로 배열돼 있지. 네. 근데 전기장을 가했더니 어때?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가 딱 일정하게 서 있죠. 네. 그래, 그걸 의미해. 그 다음 그림은 대전체를 가까이 하니까 플러스를 가까이 하든 마이너스를 가까이 하든 어때? 둘 다 끌려오죠. 네. 그걸 의미해요. 그 밑에 표를 보자. 표를 잘 보면은 극성 물질인 경우가 무극성보다 끓는 점이 월등하게 높구나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됐습니까? 네. 자,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끝낼 거예요. 이게 뭐냐면 3단원에 여지껏 우리가 분자를 공유결합으로 그렸잖아. 그 그림 분자들이 어떤 모양일까, 결합각은 몇 도일까를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야. 자, 그게 분자의 모양이에요. 자, 분자의 모양에서는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전자쌍은 공간에서 가장 먼 배치를 이루려고 하더라. 전자쌍은 서로 마이너스를 띄니까 밀어내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더라. 그러면 전자쌍 간의 반발력은 있지.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제일 작아요.
이거보다 공유하고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그 다음으로 커. 그 다음이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제일 커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공유 전자쌍은 공간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크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예를 세 가지를 들어볼 테니까 봐. CH4 하면은 C에 H 4개를 그리는데 중심 원자는 C죠. 네. C가 갖는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만 4쌍이니? 네. 자, 전자쌍 4쌍의 기본 배치는 정사면체 꼭지점이야. 자, 정사면체 중심에 C가 있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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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요거를 정사면체형 이라고 부르고 요 결합각은 109.5도예요. 무조건 얘는 109.5도. 그리고 NH3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서 N도 전자쌍이 총 4쌍이니? 네. 근데 비공유를 하나 가지고 있지.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 N이 있는데 이 자리가 비공유 전자쌍이야. 그러면 H하고 H 요 H가 저놈의 이 미네님이 커졌지. 네. 아까부터 미네님이 커졌으니까 결합각은 더 좁아지겠지. 네. 그래서 이 결합각은 몇 도가 되냐면 요 결합각은 107도. 그리고 얘를 삼각뿔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H2O를 봐봐. H2O는 5를 중심으로 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나 있어. 4쌍 중에. 그러면 얘도 4쌍이니까 기본은 이렇게 더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면서 요 중심에 O, 여기에 H, 요 자리에 비공유, 요 자리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그러면 요 결합각은 몇 도보다 작겠어? 107도보다 작아지겠지? 이런 거를 부분형이라고 불러요.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표 하나로 정리해 줄 거야.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것만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표를 그릴 건데, 자, 단 2중, 3중 결합은 전자쌍 한 쌍으로 취급을 해요. 분자 모양하고 결합각에서만. 결합각을 따질 때만. 다른 데서는 한 쌍으로 취급하면 안 돼. 자, 중심 원자의 총 전자쌍 수가 몇 쌍이냐에 따라 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 이것만 외우면은 결합각하고 기하구조가 돼요. 기하구조는 무슨 구조고 결합각은 몇 도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있을까? 자, 4쌍의 0인 거 정사면체 결합각은 109.5도 CF4, CCl4, CH4, NH4 플러스 자, 4쌍 중에 비공유가 하나인 거 삼각뿔 107도 NH3
H3O 플러스 PCl3. 자, 그런데 요 놈만 107도, 얘는 107도에 가깝다야. 그러니까 세 개 모두 107도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네. 자, NH3는 정확히 107도에 맞는데 H3O 플러스나 PCl3는 중심 원자하고 주변 원자가 바뀌었지. 네. 그럴 때는 107도에 가깝다라고 알아두면 돼. 그리고 몇 쌍 중에 두 쌍이 비공유면은 얘는 구분형. 얘는 104.5도. H2O, H2S, H2SE, NH2- 얘도 마찬가지야. 요거만 104.5도고 얘도 104.5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쌍의 0이면 자, 평면 삼각형. 그냥 얘는 120도로 외워도 돼요. BF3, BCl3, 그 다음에 HCHO, CO3 E- 등등등. 한 쌍인 거는 요거는 잘 안 나와. 한 쌍인 거는. 요거는 구분형. 요건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세타는 120보다 작고 O3나 SO2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둘의 0이면 직선형 180도. BCl2 B가 아니고 BeCl2 BeF2 CO2 HCN C2H2 이런 것들. 자, 요거 어떻게 따지는 건지 잘 봐. CF4. 자, 중심이 누구야? F4 중심 C요. 누구야? C요. C의 전자쌍은 총 공유만 4쌍이 있지. 네. 얘도 공유만 4쌍이 있지. 네. 그럴 때는 4의 0으로 가봐. 4의 0. 전체 4쌍 비공유 0. 그러면 얘는 정사면체로 결합각은 109.5도. 이해됐니? 근데 네. NH3 H3O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 이거는 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중심 N이지. 네. 총 전자쌍 4쌍인데 비공유 하나 있지. 네. 그러면 4의 1로 가는 거야. 4쌍인데 비공유 하나. 삼각불 결합각은 107도. 얘도 마찬가지. 4의 비공유 하나. 그 다음에 H2O H2S. 자, 여기 봐봐. 얘가 중심이잖아. 네. 4쌍 중에 비공유가 2개지. 네. 그러면 4의 2 이렇게 가란 얘기. 그 다음에 자, BF3 BCl3. 자, 중심은 B죠. 네. 세 쌍에 비공유 없지. 네. 그래서 3의 0으로 가란 얘기야. 근데 HCH보다 HCHO는 이런 구조를 가져요. 이거 봐봐. 요 산소 봐봐. 총 전자쌍 4쌍이지. 네. 그런데 분자 구조나 결합각을 따질 때는 요 이중결합을 한 쌍으로 쳐. 그러면 3의 0이 되는 거지. 네. CO3 E-도 이렇게 돼요. E-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요 탄소 보면은 이중결합이 하나 있으니까 총 전자쌍은 3쌍에 0,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어? 네. 그러고 자, 이제 여기 지워보고
자, 거기에서 이제 그 밑에 거 한번 보자. O3는 이렇게 돼 있거든.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요거 봐봐. 이중결합을 한 쌍, 두 쌍, 세 쌍 중에 비공유 하나 이렇게 칠한 얘기야. 그러면 실제는 얘는 O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형으로 존재해요. 실제 모양이. 이해되니? 네. 그렇게 읽으란 얘기야. 그 다음에 두 쌍의 0인 거 봐봐. BFF, BCLCL. 자, 중심 원자는 B인데 두 쌍의 비공유 없지? 네. 그 다음에 CO2는 이렇게 돼요. 자, 가운데 C에 이중결합만 두 개 있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쌍씩으로 하면 두 쌍의 0이잖아. 네. HCN도 이렇게 돼요. 요게 중심이야. 삼중결합이 있지? 네. 전자쌍 한 쌍으로 취급해라. 그러면 얘는 180도야. 그리고 C2H2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얘도 180, 얘도 이렇게 180. 직선이야. 이해됐니? 네. 윤호야. 그래서 한국에서